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또 방송을 하게 됩니다. 남북관계 진단 8.25 합의와 그리고 우리의 과제 이런 주제로 오늘 대담을 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8월 25일 합의 이후에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가 좀 성대하게 평양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장면에서 뭐 북중 관계의 현 상황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 장면들도 있었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성 연설을 통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8월 25일 합의와 그리고 향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8.25 합의 그 전후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과제가 무엇인가, 정부 당국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의 과제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또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대담에는 우리 사회연구소의 곽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권방송에서 남북관계를 원래 전문적으로 다뤄왔었는데 네. 작년 이후에 이렇다 할 또 이 주제를 다루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지나고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목되는 시기죠. 예, 네. 그래서 남북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남북관계를 좀 정상적으로 제때제때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8월 25일 합의가 지금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요소 중에 또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실제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갖는 좀 규정력이랄까. 올 하반기를 일정하게 좀 이렇게 딱 방향을 잡는, 왜냐하면 남북 정부의 합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뭐 그 누구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처음 정부 당국 간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합의를 낸 부분,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형식은 공동보도문의 형식을 취했고, 그리고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약간 문항에서 남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가 나왔고 이것이 실제로 휴전선에서 매우 극한 대립, 군사적 대립의 상황 속에서 이 대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면에서는 아주 이번 8.25 합의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한반도 전쟁을 한번 막았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합의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가 나오게 된 그 전후 사정 과정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황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시 좀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형식으로 이 8.25 합의 전후에 그 남가북은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움직임이었고 어떤 목표였고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남측에서 지금 8.25 합의 전 그리고 후 이 얘기를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쪽에서는 어떤 목표로 회담을 진행했을까? 요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저희 언론 쪽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프레시안도 이제 그런 입장을 냈는데 이 합의의 타결 가능성을 상당히 좀 낮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일부터 진행됐던 남북 고위급 접촉, 남북 고위급 접촉의 타결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추후 일정을 또 잡지 않을까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렬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 전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또 무박 4일간의 그렇죠. 이제 회담이 전무후무한 형식이었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8월 24일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또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8.25 합의가 이렇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맥락상이나 이 분위기상 이것저것은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는 그게 회담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8.25 합의 그 접촉의 과정에서
북측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지뢰 사건이나 그리고 휴전선에서 이제 포격 이런 부분은 북한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 타결이 좀 어렵겠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8월 24일 오전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담보가 돼야 여타의 합의도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타결 가능성이 더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죠. 상당히 희박하게 봤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의 최저의 목표가 북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인받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되어야지 사실상 이후에 남북 관계의 어떤 이 전망 차후에 그런 이제 뭐 교류 협력이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북측에서는 이 관련한 그 8.25 고위급 접촉 관련한 전후의 어떤 행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실제로 그 공동 보도문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말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보수 진영 내에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이를테면 그 지만원 씨,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다가 아주 자극적으로 박근혜 김관진이 빨갱이 힘이 드러났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쓴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물론 8.25 합의가 발표가 된 게 새벽입니다. 새벽에 발표가 되고 미국 쪽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박근혜 승리, 북한의 사과. 사과를 받아냈다고 해서 그렇죠. 이례적으로 빨리 냈죠. 네, 박근혜 승리라는 입장을 딱 제시를 하게 되죠. 남쪽의 많은 보수 논객들이 이 합의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TV조선이나 이런 일부 종편 방송들은 그냥 박근혜의 승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넘어가긴 했는데 조선일보의 사설이라든가 아니면 채널A 같은 그런 방송에서는 비판의 여지를 남겼던 것이죠. 좀 미흡하다. 그리고 이제 보수 논객들도 TV에 나와서 사실 좀 미흡한 면도 있다. 이런 발언들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이제 일종의 좀 180도의 반전인데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이제 이번 8.25 합의에 좀 숨겨져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 한국 정부 입장 남측의 입장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가이드라인이 관철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관철이다는 입장이죠.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사과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유감표명 이른바 유감표명 발언이 있죠. 북측은 이 휴전선에서 지뢰 사건에 대해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유감이라는 말이 일단 공동보도문에 들어가 있고 유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주어가 북측이다. 이거는 북한의 사과가 아니냐. 이게 일단 하나의 사과다라는 부분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발 방지인데 재발 방지는 확성기를 이제 중단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를 중단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확성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북측에게 재발 방지의 효과를 얻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청와대에서 그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죠? 이게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으로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북측의 한번 움직임 8.25 합의 전후로 한 그 주목할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실제로 8월 25일에 합의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이 있었는데요. 이 접촉이 왜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접촉은 8월 4일에 있었던 지뢰 사건 그리고 휴전선의 지뢰 폭발 사건이죠. 그리고 8월 20일을 전후한 시점에 휴전선의 군사적 충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북이 이 대북 확성기 타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게 되면서 그대로 가면은
사실상 교전이 확대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25 합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군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일차적인 이제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이 그죠. 그 접촉의 성격이 그런 것이죠.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남북이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자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8.25 접촉이 있었고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동보도문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죠. 군사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북측은 뭐 물론 여기에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확성기 자제하고 여기서는 북측에서는 준전지 상태를 해제하고 여기서 이렇게 군사적 긴장 상태를 풀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풀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는 차원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민간 교류까지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한 이후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했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맨 마지막 항목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은 만나서 당국 간 접촉을 이제 이어나가는 것으로 그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이제 상식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때 대한 그리고 그러면 향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이후에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보도문의 내용은 제일 뒤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1항이 맨 앞으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 공동보도문이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1항은 당국 간 접촉, 당국 간 회담이 먼저 전면에 제시가 됐죠. 그래서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1항에 나타나게 되고 2항과 3항, 4항으로 가게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그렇다면 군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당면한 군사적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그리고 이후에 5항과 6항은 그렇다면 사회 문화적 측면, 사회 경제적인 면,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면서 마치도 하나의 차후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정치, 군사,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는 그러한 지침에 가까운 형식으로 돼버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 당면한 이 휴전선 인근에서의 포격 사건,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으로 성격 규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회담의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조촉이 시작이 될 때에는 이 8월 20일의 포격전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여기에 좀 초점이 잡혀 있었다면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좀 폭넓게 시야가 확 넓어진 것이죠. 차후에 남북 관계의 좀 전반을 규정하는 시야가 좀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합의들이 그러면 북측의 구상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 판을 키우는 것. 어떤 뭐 회담이나 합의 과정에서 어떤 한쪽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다른 쪽은 뭐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는 합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남북이 공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부분들을 최대한 좀 끌어내서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남쪽에서는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북한의 사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승리,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의 승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누가 이겼냐 누가 졌느냐라고 구분짓는 게 좀 사실 어린애처럼 유치하다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보기보다는 남북 당국의 입장이 공동적으로 좀 이제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뭐 누구의 비중이 더 높냐 이런 부분을 굳이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북 공동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부들은 성실하게 이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편이 이겼다, 뭐 저 편이 이겼다 이런 얘기로 그렇죠. 이게 뭐 이 합의를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그죠? 머리를 맞대고 자체의 판단과 결정으로 전쟁의 충돌 위기를 막아내고 어쨌든 남북 관계를 전환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다 박수받을 일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8.25 합의를 이끌어낸 이 뭐 사람들이면 사람들이고 세력들이면 세력들인데 상당히 좀 무박 4일간의 과정에 정말 많이 좀 고생했다. 그리고 남쪽에 여러 좀 대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개혁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 박수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8.25 합의에서 북측의 뭐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었나요? 이 합의 과정에 그 전후에? 실제로 8.25 합의 이후에 그 8월 28일이죠. 그때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개최를 하고 휴전선에 벌어진 비정상적인 사태와 이번에 8.25 합의의 내용에 대한 좀 평가를 좀 진행했다고 하죠. 네. 예.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이제 화해와 협력으로 이렇게 전환적 계기를 열어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나타났던 부분들 좀 평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의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북측이 치밀하게 이것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이른바 하나의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뭐 작전 계획 속에서 지뢰를 매설해가지고 이것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후에 대응을 가져가는데 휴전선에서 이제 포격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8월 25일에 사과를 했다. 이런 논란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의 면면들을 보면 먼저 올해 2월 23일에 북한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먼저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그 개최한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체 그러니까 뭐 당중앙 군사위원회지만 기본적으로 군사위원회니까 그 인민군들에게 북한군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겠죠. 군사 이를테면 뭐 싸움 준비라고 이제 북측은 뭐 그렇게 뭐 언론을 보니까 표현이 돼 있던데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이렇게 좀 제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질적인 부분에서는 정치적, 사상적, 도덕적으로 적들을 압승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적, 사상적, 도덕적으로 적들을 제압을 하자라고 2월 말에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이것을 이제 다양한 전술적 면이라고 보는데 미국이 강요하는 어떠한 전쟁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뭐 우리 남쪽에 한미연합군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과연 뭐 전면전을 감행할 수준이 그런 능력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가능한 거는 기습, 국지전, 그래서 국지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한미연합군의 기본 인식이죠. 그런데 이번 올해 2월 달에 가졌던 당중앙 군사위 확대 회의 내용에서는 미국이 강요하는 어떠한 전쟁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 그리고 이제 사상, 도덕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전쟁 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6개월 뒤에 8월 4일에 지뢰 폭발 사고를 보면 남쪽의 국방부의 입장은 이제 북한의 목함지뢰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한마디로 비열에도 이렇게 비열한 도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 내에서 뭐 이 작전이 어떻게 채택이 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좀 머릿속에 궁금증이 상당히 좀 자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북측의 지도자의 어떤 정치 군사에 대한 입장하고 남측에서 주장하는 목함지뢰 도발 그것이 그냥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북측 인민군이 내려와서 매설해서 도발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안 맞죠. 그 이후에 실제로 인민군이 휴전선에서 포격을 했는데 우리 한 적 없다라고 이제 오리발 전술이죠 일종에 보면 그런 오리발을 내민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제 그 2월달에 당중앙군사위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사상적, 도덕적으로 압도하는 것이냐. 이게 좀 안 맞아 버리는 거죠. 근데 뭐 그대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엇박자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8월 20일에 심야에 또 한 번의 당중앙 군사위원회 긴급 확대회의를 개최하죠. 네. 그 긴급 확대회의에서 무엇을 하냐면 총참모부가 제기한 공격작전 계획을 당중앙 군사위원회는 승인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준전지 상태가 선포되면서 북한군들이 일종의 군사 전술적 기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월 20일에 있었던 심야의 그 긴급 확대 회의, 그 긴급 확대 회의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하나의 일련의 이런 군사적 긴장 상태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는데 이 긴급하게 휴전선에서 일단 대포가 막 터졌으니까, 그러면 긴급하게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작전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미 6개월 전에 당중앙 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제시한 작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6개월 뒤인 8월 20일에 승인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모든 어떠한 형태의 이런 이제 군사적인 대결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예전에 이제 뭐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8월 20일에 승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실행을 것이고, 승인한 거 아닐까? 실행을 그렇죠. 승인. 예. 승인을 하고 실행이 됐기 때문에 8월 28일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 상황이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그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8.25 합의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를테면 맨 처음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8월 20일에 그 준전지 상태 선포, 그것과 더불어서 8월 21일에 남측에 대한 대화제의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거죠. 그 최후 통첩이 있었죠. 그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준전지 상태 선포와 더불어서 남측의 대화제의, 요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국면이 북측의 문제 해결 의도를 읽을 수 있는 키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분석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북이 압박 전술을 펼친 것이다. 네. 한쪽에서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제안해가지고 대화에 나올 수 있게 압박 조치를 취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북이 숙이고 들어왔다. 네. 더 이상 이제 뭐 대결해서는 손해 보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먼저 숙이고 들어온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북측의 군사적 대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20일의 그 기간은 한미 연합군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고 있던 기간이었어요. 중요했죠. 예. 그러니까 대규모 곧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뭐 무력들이 엄밀히 따져가지고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비교했을 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곧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술적 기동은 좀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더불어서 이 한미 연합군이 벌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군사 연습이 되는 것이죠. 전쟁 연습이라고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미 연합군이 그냥 평시와 같은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대고 준전지 상태를 선포하고 군사 기동을 하는 것은 사실 미군 지휘관들, 펜타곤이나 태평양 사령부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았나. 입장을 밝혔죠. 또 그런 논란 거에 대해서. 그 CNN에서 보도가 나왔고, 바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북측의 잠수함 70%가 식별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군 사령관들의 우려,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들도 그들의 대응에 허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면서 펜타곤과 미 고위 이제 관계자들은 심사숙고 끝에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를 권고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8월 20일에 준전지 상태 선포의 이 준전지 상태란 저는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미국에 대한 왜냐하면 휴전선의 처음에 이제 뭐 지뢰 사건도 그렇고 휴전선의 포격전도 그렇고 휴전선 자체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미국의 개입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휴전선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뢰 사건에 대해서도 유엔사에서 입장을 다 내더라고요. 직접 뭐 현지 조사까지 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미국을 빼놓고 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준전지 상태의 선포는 미국을 향한 이를테면은 노동미사일이 기동했다라는 부분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을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대미 전술로는 이런 이제 준전지 상태 강력한 공격 작전 계획을 제시하고 대남 전술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가지고 만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자. 그래서 준전시 상태는 미국을 향해서 내린 조치라고 보여지는 거고 한미가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주되게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그다음에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고위급 접촉으로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강경한 입장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안과 다르게 남북 고위 접촉이 8.25 합의라고 하는 하나의 합의를 나왔고 이 합의에서는 미국이 이제 긴장 완화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밑에 배경에 깔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후의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남쪽에 대한 일종의 대화 제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인데 근데 이 8.25 합의를 낳았잖아요. 이 시도가 그러니까 고위급 접촉에 대한 시도가 합의를 낳으면서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측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개선. 이를테면은 이산가족 상봉 전부 다 실무 접촉 이어가지고 10월 20일경에 진행하기로 돼 있죠. 그리고 물론 중간에 뭐 이산가족 상봉으로 가는 과정에 한미 정상회담이 놓여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북측 역시 이 8.25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요구는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20일에 군사적 대결 끝에 8월 28일에 전체 평가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에 8.25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관계 개선과 대화 제의를 요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측의 움직임, 북측의 구상은 어쨌든 대미 정책 행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행보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남쪽에서 특히 이제 이 합의와 관해서는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구구절절하죠. 네.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이 합의가 나자마자 공식적으로 이것이 사과 재발 방지를 관철한 것이다라고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이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8.25 합의에 대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또 이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질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보수 진영의 전반적 해석은 박근혜 원칙 외교의 승리다. 그리고 북한의 사과. 북한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있구나. 근데 그 과정에 이제 9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열병식장에 시진핑 바로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면서 북측에서 특사로 온 이제 최룡해 매우 이제 멀리 편히 앉았는데 그걸 막 비교하거나 뭐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이제 일종의 약간 졸렬한 해석이죠. 야, 우리는 시진핑 옆에 바로 옆에 앉았는데 너희들은 바로 옆에 앉지도 못하고 거기 뭐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 미국 옆에 찰싹 달라붙는 게 뭐 우리 민족의 목표인가? 중국 옆에 달라붙는 게 우리 민족이 좀 이상해지는 면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논란 자체도 이번에 10월 10일에 조선노동당 이 창건 70년이죠. 그 행사 과정에 이제
중국 쪽의 대표가 가면서 북중 관계가 완전히 이제 복원이 돼 버렸죠. 특히나 그 시진핑의 발언들을 보게 된다면 이 북중 우애에 대한 측면이 이제 그대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9월달에 떠들었던 그런 이제 언론들의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는. 그러면 북측이 사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좀 여러 면에서 안 맞게 되는 거죠. 해석들이. 그죠. 북측이 사과했다라고 하고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전개되는 이 양상이나 행보가 이해가 안 된다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번에 북측의 이수영 외무상은 유엔 연설 과정에서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파리오 합의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북한은 이 국면을 더 살려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 8월 20일에 준전이 상대 선포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이제 대응이었다면 그 이후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펜타곤이 한반도의 관계 개선을 박근혜 정부에게 권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계 개선으로 나가는 거지. 정말 싸우자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정말 이거는 뭐 미국이 계속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의 호전성이 정말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발언을 뭐 어떻게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관계 개선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면화시키고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도 이제 인공위성은 미사일과 관련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고, 그리고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10월 10일에 행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에 미국을 이제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극하거나 이른바 이제 핵무기, 그래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물론 이제 경제 국방의 병진 노선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좀 이제 평화 메시지를 제시하는,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지구촌에서 가장 군사적 열점지대이고 전쟁 발발 위험성이 높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이거는 우리 모든 민족이 고수해야 될 뭐 이제 기치가 아닌가. 이것이 남쪽에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남쪽에 있는 국민뿐 아니라 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동북아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다 같이 뭐 평화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하여튼 위기가 일단락되고 이제 위기를 일단 한 순배를 넘었어요. 넘고 나서 이제 합의가 되고 남북 간에 어떤 뭐 대화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합의 중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문화 교류, 다방면적인 교류가 이제 얘기가 됐고, 그 안에 지금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가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고죠. 예. 10월 28일부터인가요? 합의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남북 불교도들이 15일 날 금강산 신기회사에서 합동 부패한다, 이제 이런 합의도 지금 있어서 이게 8.25 합의 이후에 남북 관계 일정하게 이제 그 정상궤도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 10월 9일이죠. 농당창건 그 앞두고 행사 앞두고 또 자유북한농연합 박상학 씨가 대북 비라를 또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뭐 유엔 총회 연설을 가가지고 또 뭐 핵 포기를 얘기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합의가 이행되는 모양새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움직임들이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남과 북, 특히 이제 남쪽에서 이 정부와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좀 내기 위해서는 8월의 그 충돌, 이거에 대해서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교훈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과제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25 합의까지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구축했던 여러 가지 한라인 남북 채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다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뭔가 이제 휴전선에서 아니면 뭐 군사적 측면에 한반도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테면 무슨 총기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실수가 날 수도 있고 물론 계획적인 어떤 작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알 수 있는 기제가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는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없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이 대북 대응 태세는 무엇이냐면 상부 보고 이전에 현장 지휘관의 자체 판단 속에서 도발 원점뿐 아니라 이제 지원 거점과 지휘 세력까지 전부 다 3배수 이상으로 타격을 하는 게 기본 국방부가 전면화하고 있는 대응 방침이죠. 대응 방침이었습니다. 사소한 총기 사고도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극한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은 뭐냐면 전쟁 위기 그리고 상당히 주변국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러한 이제 국면을 초래한다. 위협과 압박만으로 북한이 과연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는가 했을 때 그것은 제대로 된 이제 대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남북 관계가 일정하게 발전적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6.15 공동선언과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중간에 약간 정체되긴 했습니다만 2007년에 1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이 거론이 되면서 남북관계가 바야흐로 통일로 진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있었던 것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부분 중단되거나 우여곡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 우리 모든 남북 해외 온 민족의 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지난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철을 다시 밟아가지고 어쨌거나 뭐 한번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뭐 박근혜 정부나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꺼려하는 군사적 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문화교류나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좀 울고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고 그렇게 헤어지면 그러면 남북관계가 발전되는가는 아니란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이제 앞세우고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즉 한반도의 환경을 전쟁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지만이 후퇴할 수 없는 남북관계, 후퇴할 수 없이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은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군사적 문제 이것이 남북 대결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의 핵심이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실질적인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과거 전철을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정정 분리 속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만에 뭐 공장 하나 더 짓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군사적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그 8.25 합의 이전에 정말 전쟁위기가 심각했던 것을 어쨌든 남과 북이 이제 지혜와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하고 새로운 이제 전환의 계기는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걸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이제 터지고 뭐 만들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8.25 합의의 요 교훈을 가지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민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각 역할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그 지난 시기에 교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8.25 공동 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대북 확성기 재개가 있고 준전이 상태를 해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북측에서는 보도문은 어떻게 했냐면 동시에 준전이 상태를 해제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남측에서 확성기를 재개하면 북측은 자동으로 다시금 준전이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 이 군사적으로 나를 세운다고 해서 북한이 고개를 숙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 이제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의 하나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의 역할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군사적인 긴장, 군사적 갈등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방향보다는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의 역할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이번 8.25 합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이제 6항에 보면 다양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민간 교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북은 향후에 교류를 넓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교류도 아니고 다양한 민간 교류라는 것이죠.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청와대 김관지 국가안보실장께서 합의하지 않습니까?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한민국 정부를 사실상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한 이 다양한 민간 교류인데 이제 민간 교류의 시대를 우리가 민간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죠. 민간 교류를 열심히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이 그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러다가는 또 물론 여담입니다만 뭐 친박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이 남북 관계 이를테면 이번에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북 불교도 법회가 있는데 다양한 민간 교류이기 때문에 예를테면 뭐 학계는 학계, 언론계는 언론계,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남측의 한 개그맨 방송인이죠. 그분이 기회가 된다면 남북 개그 그런 것까지도 그리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남북의 교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면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이제 국제 대회에 뭐 단일팀으로 입장하는 문제나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 민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민간의 역할로 주동적으로 열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저는 매우 이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8.25 합의를 이제 합의를 하고 이 8.25 합의가 일정한 동력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민간 진영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동안 남북 교류 정말 많이 해왔던 우리들의 이제 주체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통일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민간 교류에 민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이것으로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들인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관계를 열어나갈 때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정말 가시고 6.15 공동선언, 14선언에 의거한 그러한 새로운 한반도 정말 평화롭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펼쳐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은 뭐 8.25 합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키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민은 어쨌든 이 8.25 합의가 이행되는 것 자체가 민의 행복과 통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각각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민이 더 활성하게 민간 진영의 어떤 교류 협력 사업이 더 활발하게 좀 펼쳐지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 언론인들도 교류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이제 이 민간 교류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재개를 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남북 통일축구대회, 불교도 법회 이런 것이 아주 성대하게 잘 진행돼서 향후 남북관계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또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 진단 8.25 합의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